네, 동시효과관 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느 정도 미증시 보신 분들은 예상하실 테지만은 파란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하락하게 되면은 또 주 중반과 후반에 있을 이벤트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증시 빠지는 것만큼은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상대 탄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반등할 때도 우리 증시 강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 같은 경우도 미증시 대비로는 덜 밀립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보시죠. 현재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42% 정도,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331.67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제도 낙폭이 딱 1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오늘 장도 비슷하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연속해서 하락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제장 아슬아슬하게 유지됐던 5일 이동평균선 이 정도 수치로 밀리면서 출발하면은 5일선을 다시금 내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일선을 빠르게 좀 벗어나지를 못하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반등 탄력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장 밀릴 때 좀 더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1포인트 미만이지만은 그래도 상승불이 들어오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졌었는데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낙폭은 0.74%, 5포인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761.57포인트 선에 서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오늘장 좀 양봉을 시원하게 뽑아내줬으면은 5일 이평선 60일선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발생하게 되는데 딱 맞닿으니까 여기에서 또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양쪽 지수 하락불 들어오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종목별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약 4분의 1 정도만, 500종목 정도만 상승불 켤 것으로 예상되고요. 1,500개 넘는 종목군들이 하락불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호가 안 잡히는 보합권 내 종목군들도 상당수 있기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태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또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는 키워드는 천연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 유럽 증시 영향을 미쳤던 부분인데요. 러시아 쪽에서 전기 보수를 핑계로 해서 오는 21일까지 유럽 지역으로 가는 송유관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21일까지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 보수 꼭 지금 했어야만 했을까요?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명목에 불과하다라는 해석들이 상당하고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이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시면은 GSE가 바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천연가스라든지 상품 연동되는 종목군들 안 보셨을 텐데요. 오늘 장은 장 초반부터 이쪽으로 시선이 한껏 쏠리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SE 한 7% 정도, 대성에너지 바로 따라 붙습니다. 이 종목도 7%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H에너지화학 10%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간밤에 빠졌습니다. 이유인즉슨 중국 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이 중앙에너비스를 비롯한 이 유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도 좀 불안불안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또 간밤 미증시가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장에서도 또 다소 좀 약한 주 초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일정들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공무청약업 들어가는 종목이 있네요.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상호 변경되는 종목 KMH가 KX로, 그리고 현대사료, 한창 식품 관련된 종목군들 오를 때 이 합병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사료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이 업체로 이름이 좀 변경된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다들 이렇게 개별적인 부분이어가지고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경제 지표가 많지는 않네요.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출발한 상황은 동시효과 때와 비슷하게 0.5% 안팎으로 마이너스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37% 밀립니다. 그래서 8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2331.55포인트 기록합니다. 2330선에서의 줄다리기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330 라인이 현재는
딱 5일 이평선 있는 부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760 라인 지지력 테스트 들어갑니다. 전고일 대비로는 0.7% 하락한 수준 761.61포인트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5포인트 정도 내주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5일선, 20일선이 딱 맞닿아 있어가지고요. 그 이동평균선에 걸친 상태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주체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름세를 나타내가지고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 눈길이 가는데 거래소에서 외국인 현재는 28억 원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팔기는 팔았어도 하루를 통틀어서 200억 정도밖에 안 팔았습니다. 과연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더 확대될까요? 현재 28억 원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11억 원 매도합니다.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연기금이 각각 70억 정도씩, 그래서 140억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이틀 연속해서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73억 원, 기관 20억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0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도 쌍끌이 매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데이터 들어오는 바로는 외국인이 또 선물 시장은 매수 전환이 됐으니까 아직은 수급 구도가 확실하지는 않고요.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그래도 차익 거래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112억 원 매수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거래소 순매수 출발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비차익 거래를 활용해서 100억 정도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양쪽 지수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깊게 하락하는 쪽 비금속 광물이고요. 현재는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수창고 쪽 1%대 하락이고 철강금속, 기계, 서비스, 건설 순인데 대체로 중국 수요에 맞물리는 쪽, 이쪽이라든지 경기 관련된 종목 약간 무거운 섹터들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반면에 버티는 섹터도 보시죠. 확실히 요즘은 대안이 제약바이오인가 봅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코로나만 오르는지 코로나와 비코로나 종목군들이 같이 오르는지 이 부분이 또 장중에 봐야 될 부분이겠죠. 의료 정밀 섹터 1.3% 정도 오름세입니다. SD바이오센서 오늘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의료 정밀 업종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의약품 섹터 0.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동제약하고 이쪽이 좀 움직이네요. 코로나 쪽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품, 전기가스, 통신순으로 다소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로는 아무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하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상승은 자동차만 오르네요. 톱10 가운데 두 종목이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입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아도 그래도 약한 장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데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에 제약바이오가 꽤 섞여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알테오젠, 시젠 이런 종목군들이 중간중간에 상승불을 켜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상승 종목이요. 동시호가 구간보다 상승 종목이 적어졌네요. 400개 미만입니다. 371개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은 1,800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9시 5분 6분 지나갑니다. 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분 알차게 써보죠.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상승 종목이 별로 없으면 특징주 잡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두 분의 레이더에 잡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지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제당이 지금 한 2% 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농심 같은 경우는 약보합, 삼양식품도 약보합, 오리온은 강세입니다. 오리온은 1% 정도 강세. 역시 조금 어떻게 본다면 경기 방어주적인 역할도 하고 있어가지고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지금 특별히 헬스케어 섹터, 즉 제약바이오 sek터 이외에는 요즘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다 굉장히 좀 부진한데 역시 음식료 업종들은 그래도 좀 방어적인 역할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저번에도 이제 한번 소개해드렸던 추천해드렸던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가 인상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좀 하려는 움직임이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판가 인상을 못했는데 아직 다른 데에 비해서는 판가 인상을 안 했으니까 물건은 더 많이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익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소폭 판가 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음식료 업종 전체적으로는 접근이 좀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시장 대비 조금 나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리온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트가 거의 밀린 게 없네요. 음식료 오늘 상대적인 방어 속에서 오리온 현재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옵니다. 목표 주가 당초에 11만 9,500원, 거의 12만 원 선 근방에서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신기수 전문가님. 예, 그래도 뭐 대형주 중에 오르는 건 자동차 쪽이 좀 오르네요. 현대차, 기아 이렇게 이제 오르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조금만 더 오르면은 이제 중기 이평선이죠. 61선, 121선을 지금 이제 뚫어내는 돌파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오르는 거는 매기가 분명히 좀 붙어 있다 좀 보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121선을 지금 뚫어내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어떤 그 기대감들이 시장에는 여전히 좀 남아 있구나.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하반기 때 좀 움직일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이고,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만도에 비해서 아직 출발이 좀 더디죠.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만도의 어떤 전망이 괜찮다면은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도 하반기 전망에 있어가지고 괜찮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뭐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SL이라든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공장도 있어서 분명한 아마 수혜가 될 겁니다. 단지 이제 2분기 실적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반도체 공급이 좀 난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부진할 걸로 보여요. 하지만 실적 시즌 지나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한 번 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좀 소형 종목들 뭐 화신이라든가 뭐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화신이라든가 뭐 현대공업 또 뭐 부산주공 이런 종목들이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갈 때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데, 그런 종목들도 좀 관심 종목 나에 두시면서 트레이딩도 좀 해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주들 빼놓을 수가 없죠. 다음으로는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 최현주 전문가님? 네, 코로나 관련주 좀 보고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강합니다. 지금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1% 상승. 최근에 이제 뭐 백신 관련주로 좀 주목받고 있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했다가 조금 밀려 내려오긴 했죠. 지금 윗꼬리 달고 밀려 내려오긴 했는데 한 4% 가까이 상승. 진단키트 쪽들 주식도 다들 좋은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수젠텍은 지금 VI 발동해가지고 한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한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가 오늘이나 뭐 내일 중으로 뭐 4만 명이 돌파될 것이다, 뭐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모멘텀 구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뭐 하지만 확진자 섣불리 자기 자신이 예측하기보다는 철저히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요. 이번에 혹시 물려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격이 회복을 하면은 저는 오히려 물량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매도 전략 좀 짧게 대응을 하자. 어제도 비슷하게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코로나 관련된 종목 여전히 좀 강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빠져나올 타이밍이라는 점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사실 오늘 지금 뭐 특징주가 다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쵸. 특징주를 잡긴 좀 힘든데, 전기차 쪽의 흐름을 요 근래 제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전기차 쪽의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요 근래 반등이 좀 나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제 시장 좀 눌리면서 같이 좀 눌리는 분위기인데, 제 예상에는 요번에 나왔던 이제 저점 부분,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저점이 10만 6,900원이었는데 지금 11만 2,000원대거든요. 예, 근데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깨지만 않고 다시 한번 좀 양봉이 좀 나오는 형태가 된다면은 요번에는 좀 반등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바닥을 좀 그리는 과정으로 보여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LNF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살짝 반등이 나오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팔았는데,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 오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좀 매수가 좀 들어올 만한 이제 구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특히 이제 그간에 상당히 좀 괜찮았던 그 시세를 많이 줬던 종목들이 뭐 첨보라든가
또 뭐 동아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의 앞으로의 전망치가 그렇게 훼손이 된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에 좀 노이즈가 있어서 많이 이제 빠졌는데 주가 상으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은 오히려 요번에 눌린 구간에서 조금 이제 매수를 좀 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전기차 이쪽은 늘 관심 많으시죠? 지금이 또 사야 될 때다. 앞서서 최원주 전문가의 의견이기는 했지만 지금 사야 될 종목, 빠져나와야 될 종목 이렇게 의견이 좀 다릅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약세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원준이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었죠. 그런데 오늘 상한가, 시초가의 상한가였는데 지금은 상한가가 풀리면서 지금 한 15%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가격 착시 현상 때문에 요즘 무상증자 하면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가격 착시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한가 막 가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시초가에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뭐 상한가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무리하게 여기서 뭐 가격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싸졌어?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권리락이 그러니까 무상증자도 받고 했으니까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에 팔고 아니면 뭐 조금 더 지금 보시면은 한 15% 정도 강세인데 뭐 상한가에 못 파신 분들은 조금 봐가면서 고점에 매물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교수 전문가님 보시는 종목까지만 알아볼게요. 네, 오늘 사료주들이 좀 오르네요. 뭐 이제 그 이름 바꿨죠. 카나리아 바이오로 이름 바꾸니 옛날 이제 현대 사료죠. 19% 20% 이상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한일사료도 5% 오르고 뭐 대주산업, 고려산업 다 오르고 한탑이 또 8% 이상 오르고 있고 이렇게 오르는데 이쪽에 곡물이나 사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실제로 이제 가을에 이제 곡물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지면은 살짝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면 가라앉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은 오히려 따라잡기보다는 비중 축소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좀 싶고요. 또 이제 빠지면은 잡고 하는 전략으로 이쪽은 계속 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승부사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이 좀 빠지고 있어서 종목도 종목인데 큰 틀부터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원달러 환율이 1,309원입니다. 오늘 뭐 여기에서 워낙에 좀 강했기 때문에 역시나 연동이 될 거다 예상을 하셨을 텐데 현재 1,309원까지 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또 원달러 환율 1,300원 선 뚫어내면 이것이 좀 상단이려나 싶었는데요. 지금 직전 고점 부근까지 되찾아와 있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직전 고점은 1,311원, 지난 7월 6일에 형성됐던 구간인데요. 지금 거의 뭐 맞닿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고점이 1,306원이었는데요. 오늘 환율 다시금 또 반갑지 않은 기록이 나올지 여부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환율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시장에서 환율이 강하면서 지금 환율 아주 강하게 출발했는데요. 여기 시장에서 강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투기 세력이 좀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뭐 어떤 약한 연결고리 부분을 좀 건드리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저도 뭐 예측을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시기상으로는 뭐 한 4분기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환율 시장이 하락으로 출발했지만은 결국에는 양봉 전환이 되고 플러스로 나오면서 어제 단기적인 또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이제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의 어느 정도 상승은 예상이 됐었고요. 뭐 지금 1,311원, 뭐 장중 고점이지만은 이거 뭐 지금 결국에는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오늘 뚫을지 뭐 내일 뚫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전체적인 주식시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것을 보고 있어요. 환율 시장 상승하면 주식시장이 약할 것이고 환율 시장 하락하면 주식시장 강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연결고리를 지어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환율 중요하니까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은 또 금통위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때는 뭔가 뭐 구두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수합을 통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또 이와 관련돼 있는 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정부 쪽에서 좀 잡으려고 할 텐데요. 정부 쪽에서는 뭐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일단 속도 조절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뭐 일단은 제어하는 쪽으로서 좀 보고 있고요. 환율 상승은 좀 불가피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오르면은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려가지고 환율을 제어하려고 하는 예전에 뭐 20년 전에 뭐 IMF 때도 이제 그랬듯이 똑같은 상황으로 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옐런 재무장관 지금 방한을 하지만은 결국 한미 통화 스와프는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벌써서부터 그런 사인을 주게 되면 환율 시장 벌써 뭐 벌써 이렇게 불안한가라는 뭐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냥 어떤 환율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얘기를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극적 개입, 뭐 속도 조절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 환율의 상승,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면 신규수 전문가님도 환율 관련해서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 코멘트를 해주시죠. 환율은 지금 이제 달러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이제 따라 올라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달러가 이렇게나 상승을 하는데 가령 이제 뭐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잡아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입을 하더라도 타이밍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당연히 이제 유럽 쪽에 유로화가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유로화 빠지는 거는 어제 또 유로화가 저점을 또 깼어요. 그 유로화 빠지는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또 이제 그 러시아 가스관 잠근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겹쳐 있어서 유럽 쪽에서 유로화가 안정이 안 되면 달러도 안정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유로화가 일단 안정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 쪽에서 러시아 가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해결은 안 될 거고 약간 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둔감해질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그래서 유로화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떻게 예상하기는 힘들어요. 단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미국 달러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좀 주춤주춤 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화 매수가 좀 저감해서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있지만 뭐 좀 확인은 좀 하면서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 장에서 상품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게 천연가스고요. 이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52주 신고가 종목이 있는데 눈에 띄는 종목이 대성홀딩스 이 종목이 개장하고 바로 직후에 신고가를 썼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이런 종목이 없습니다. 52주 신고가 현재 대성홀딩스가 2% 정도 오르면서 78,400원이고요. 이 종목을 왜 볼까 싶으시겠지만 대성에너지 지분을 70% 이상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대성에너지 차트와도 약간은 좀 괴리가 있긴 한데요. 대성에너지 현재 11%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GSA도 좋고요. 천연가스 쪽 GSA가 15%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니까 뭐 유가 관련된 종목, 식량 관련된 종목, 상품 쪽으로 다시금 또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원재 전문가님,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이 좀 대안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늘 뭐 석유 관련주보다는 지금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제일 강한데요. 저도 대성홀딩스가 이렇게 이렇게 뭐 차트가 이런지는 오늘 처음 봤고요. 역시 뭐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이쪽이 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익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감 가지고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뭐 매도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오늘 시장에서 대신 이제 대안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오후까지 계속적으로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강세로 끝날지 아니면 또 결국엔 트레이더들이 전부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오전장에만 잠시 강하고 또 윗골이 달리면서 데이 트레이더들을 빠져나가면은
고리가 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섣부르게 뭐 추격 매수 17% 18% 오르는 걸 추격 매수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오늘 하락 종목 가운데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저가 종목은 많습니다. 좀 전에 봤을 때가 4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65개로 늘어나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쪽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잠시 방송 중에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분 사연을 보니까 DB하이텍이 결국에는 손실로 돌아서네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던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효자 역할을 해줬던 종목인데요. 가파르게 꺾여 내려가는 모습 속에 DB하이텍 현재는 6% 정도 하락, 52주 신저가 리스트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슈가 있어서 이 시간에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이 반도체 설계 부분 분사를 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가 가파른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반도체 쪽 묶어보자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도 볼 수 있는 원익 IPS라든지 이 종목도 지금 신저가를 쓰고 있습니다. 개별 악재가 있든 없든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약세 흐름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신규수 전문가님 이쪽은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팔 수 있는 어떤 영역, 이거는 지나갔다고 보고요. 또 팔아도 안 돼요. 지금 너무 이제 가격적으로는, 밸류상으로는 많이 싸졌기 때문에. 단지 이제 삼성전자의, 뭐, 디램 부분은 이미 이제 피크아웃이 거의 확인됐다고 보이고, 이제 그 삼성전자 전체적인 어떤 매출에 있어가지고 피크아웃, 반도체 피크아웃, 산업에 대한 피크아웃,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을 리가 없죠. 다 이제 빠질 텐데 단지 이제 이번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지금 소화를 해냈는가, 삼성전자의 가격이 그러면은 얼마나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우려감들을 소화를 해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소화는 많이 됐다 보여요. 가격적으로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가장 민감할 섹터가 제 생각에는 반도체 섹터예요.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은 반도체 섹터는 또 아마 이제 그 반등이 나올 겁니다. 물론 뭐 이제 그 추세를 돌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반등은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고 2분기 실적도 괜찮고 하반기 실적도 괜찮은데도 다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팔지 마시고 일단 홀딩 하시고 시장 반응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습니다. 단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하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 좀 견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릴 만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쪽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고요.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호재성 뉴스를 안고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이노스메드 이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좀 전에는 18%까지 급등하다가 제약바이오는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장 초반에 파킨슨병 치료제 미국 임상 이상 투여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한다 내용 나오면서 18% 급등하길래 좋은 줄 알았는데 그새 지금 상승폭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 외에도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하기가 조금은 까다로운 종목군으로 느끼실 텐데요. 최현재 전문가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종목 고르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카이노스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거래가 이제 안 되다가 지금 거래가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거래 안 됐죠. 주가 이제 안 되면서 거래가 안 되면서 뭐 정지 기간이었지만은 그게 풀리면서 그 동안에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 상승했던 거 뭐 장 초반에 좀 한꺼번에 반영했다가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고, 뭐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급하게 오르는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전에 뭐 딱 들어가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해두고 그러면은 그걸 팔고 나와야지. 뭐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강한 종목들은 윗골이 달려서 나오는 게 많다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주의를 좀 너무 강한 종목들은 주의를 좀 필요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엔 약간 방어적인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아프면은 꼭 약은 꼭 필수 의약품들은 먹어야 된다. 뭐 그런 개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강세를 보인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시장 안 좋으면은 대안이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소외받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기 모멘텀 구간이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도 저는 무방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팔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 뭐 나중에 대응해도 뭐 그거 뭐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 에너지를 쓸 수 없을까? 신재생 쪽 석탄까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천연가스 막으면서 원래 석탄을 쓰면 안 되는 친환경 기조에는 어긋나지만은 뭐 당장 어려우니까 석탄 많이 쓴다 이래가지고 오름세를 나타냈던 GS 글로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들도 시장 분위기와는 반대로 오히려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풍력 넘어가겠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동국 SNC가 한 2%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CS 베어링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가파르게 좀 꺾였는데 이 종목은 오늘도 좀 안 좋네요. 풍력은 다소 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OCI 보겠습니다. OCI도 미약 하나만 상승불을 켜고 있어서요. 태양광주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지금 한 1% 정도 밀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앞으로 매기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신재생 쪽에는 지금 당장에는 지금 이제 뭐 그 유럽 쪽에서 석탄 얘기 또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신재생 쪽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여론들이 당장에 이제 가스 끊기고 유가 올라가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여론들이 어떠냐면은 언제 신재생 그거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냐 빨리빨리 지금 있는 거 화력발전소 같은 것들 빨리 재가동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신재생 쪽이 조금 위축된 부분들은 있지만 하지만 신재생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투자를 멈추게 된다면 나중에 이런 일을 또 겪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또 이제 미국 쪽에서 태양광, 유럽 쪽에서의 풍력, 전체적으로는 원전 이런 것들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축되는 구간 이후에는 오히려 또다시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만한 섹터로 저는 신재생을 보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그 유로화가 러시아 이제 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빠진다면 결국에는 유로화 반등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둔화되는 구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반등이 나올 경우에 오히려 신재생 쪽이 같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오늘 같은 날 뭐 OCI라든가 약간의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고 CS윈드도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 하는 거 보면은 하방 지지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신재생은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달가워하시지 않을 만한 내용인데 일단 시세가 나서 점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추심 관련된 종목입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또 가계 부채 부분이 또 부각이 되고 이러다 보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채권 추심 쪽에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겠죠. 고려 신용정보부터 보겠습니다. 뭐 신용, 뭐 정보, 인증, 뭐 이런 단어 들어간 종목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고려 신용정보 현재는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CI 평가정보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7% 정도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나이스 DNB라든지 이런 종목도 나이스 DNB도 지금 플러스권이네요. 1%대 관련된 종목군들은 확실히 시장 대비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사이즈 작고 또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들은 아니어서 참고로 좀 함께 말씀드리고요. 투자 전략은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뭐 역시 뭐 모멘텀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뭐 지금 SCI 평가 정보, 고려 신용 정보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뭐 정배열 21선 위에서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일단 뭐 어떻게 본다면은 증시에서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하지만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과연 더 많이 채권 주시면서 돈을 거둬들일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의구심은 있어요. 하지만 뭐 채권 가격이 뭐 부실 채권 가격을 워낙 싸게 사오니까 뭐 그런 점은 뭐 일단은 좀 남기겠는데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장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